네, 사실 어제 저희가 이 이슈를 다룰까 말까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작진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지금 계속 이제 법원에서 사실 여부가 이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좀 고심을 했습니다. 일단 뭐 드러난 사실만 편견 없이 공정하게 좀 객관적으로 좀 짚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이제 자신의 비서에게 이제 여러 가지 성범죄를 성폭력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세적인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유족 측 대리인이었던 지금은 이제 변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철승 변호사가 이 박원순 전 시장과 이 피해 여성이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 피해 여성이 박원순 시장에게 뭐 사랑해요, 뭐 꿈에서 봬요, 뭐 등등의 이제 얘기가 있었다라는 이제 내용이 이제 정철승 변호사에 통해서 이제 대화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좀 예단하지 않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피해 여성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도 충분히 입장을 고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메시지 자체가 예. 박 전 시장 돌아가신 뒤 사망 후에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복구된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권위가 갖고 있던 자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랑해요라는 말을 먼저 꺼낸 것은 그 당시 비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공개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어떤 2차 가해라고 하는 논란 예. 때문에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랄까? 여기에 짓눌려 가지고 어떤 다른 의견이 있어도 예. 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어떤 그 유족의 변호인을 맡았던 정 변호사 입장에서는 고인이 그렇다고 해서 고인의 명예까지 손상되는 상황은 지켜보기 좀 어렵다는 심정. 그리고 어찌 됐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규명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제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정 변호사가 공개한 문자에는 뭐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이에 대해서 박 시장이 뭐 내가 아빠 같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 피해 여성 측에서는 이 내용을 공개한 정철승 변호사를 향해서 2차 가해 행위다라고 하면서 이 앞뒤 맥락을 생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이 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의원님께서는? 글쎄요, 뭐 좀 자극적인 단어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좀 보면서 사랑이란 단어를 누가 먼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대화를 하기 전에 앞에 도대체 무슨 대화가 있었길래 이 여비서가 이런 대화를 했을까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해지네요. 그때 뭐 러닝 셔츠 찍은 사진을 보내기도 했죠, 박원순 시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요 바로 앞에, 앞에. 바로 앞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를 앞뒤 맥락을 보지 않고 잘라서 했을 때는 성경도 이상하게 오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뭐 고인의 변호사 입장에서는 고인의 좀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밝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추가적인 의문과 진실 규명에 대한 또 논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남아 있는 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또 좀 굉장히 참혹한 현실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족 측에서는 이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고 또 피해 여성 쪽에서는 2차 가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쪽의 얘기를 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유감 가겠습니다. 오세훈 지금 시장이 2036년도에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유치하면 좋아요. 예,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또 정치권에서는 할지가 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가 1988년에 이제 서울 올림픽 뭐 굉장히 역사적인 올림픽이고 그랬는데 이제 서울이 한 번 더 할 때가 또 되지 않았느냐. 뭐 지금 작년에 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올림픽이 열리지 않았지만 도쿄에서도 올림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쿄올림픽이 1964년이었는데 또 몇십 년 후에 하듯이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서울올림픽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203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032년에 또 이제 남북 공동올림픽을 또 하려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러 가지 또 그 노력이 있고 그랬던 걸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실패를 했죠. 네, 그게 결국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만 그건 뭐 올림픽 규정상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 같고요. 저는 뭐 저거는 뭐
그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대권 행보의 시작인지 아니면 정말 올림픽 순수한 올림픽 개최를 위해 열심히 하시는 건지 그거는 이제 해석하시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 목표, 목적, 의도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굳이 뭐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올림픽이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뭐 모든 국민의 뜻일 겁니다. 예. 그러나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기왕에 추진이 되려면 그 한반도의 평화나 동북아 영내 평화에 함께 기여하는 그런 더 큰 어떤 비전을 담긴 예. 그런 큰 틀의 추진 이런 것들을 좀 오세훈 시장이 더 꿈을 좀 크게 담아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정을 해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2030년 하계올림픽 개최 여부 결정은 2025년에 나옵니다. 그럼 2025년이면 3년 뒤잖아요. 오세훈 시장에게는 이게 유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대선용 그 에드블론을 저는 서둘러 띄웠다고 보여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 유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예. 현존하는 권력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실과 충분한 어떤 조율이라든지 또 어떤 의미에서 대국민 설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치밀한 준비가 좀 됐어야 되는데 좀 예. 서두른 느낌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혹시 지금 뭐 당내 여권 내 그 한동훈 장관 많이 뜨고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조금 밀리는 걸로 여론조사상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된 겁니까? 그건 오세훈 시장님한테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쭤보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이런 국제 행사는 유치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뭐 본인 안에 임기 안에 이게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뭔가 미래도시 서울에 대한 포부를 갖고 예. 준비하신다는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특히 오세훈 시장이 다음 대선에 도전할 의지가 있다면 좋은 소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거는 한동훈 장관 뜨기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